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켈리라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 결핍이 심해 최대한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비교적 쉬운 회계사로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렸죠. 미국에서 회계사가 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죠. 대형 회계법인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제 자신을 갈았어요. 성실하고 꼼꼼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고객들의 재정 상태를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제 담당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회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저는 일은 잡았지만 친구와 애인 모두 잃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에겐 성공과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8년 정도 일하니 식당에 가서 가격을 보지 않고 메뉴를 시킬 정도가 되었어요. 돈도 많이 모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니 이제 다른 곳에서 결핍이 오더라고요. 한평생 일에 모든 걸 바치니 자아에 대한 탐구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단조로움이 조금씩 제 삶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법인에서 제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휴가를 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가 오는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창밖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녁에도 일이 쌓여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먼 사촌 에밀리의 번호였어요. 에밀리는 한국 서울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서울로 여행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와서 놀러 오라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켈리, 네가 몇 년 동안 일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나는 항상 감탄했어. 하지만 이제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할 때인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은 풍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거든. 절대 잊지 못할 여행을 시켜줄 거라고 약속할게. 에밀리는 저를 설득했어요. 처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쌓여있던 일을 뒤로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상을 지속하다가는 큰 일이 날 것 같다 생각해서 에밀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상사에게 일주일의 휴가를 신청하니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 켈리, 드디어 네가 휴가를 쓰는구나. 사실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걱정했거든.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오기 바래라며 흔쾌히 승낙해줬거든요. 내 옆에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았구나. 라며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지사로 출근하지 않고 공항으로 출발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설렘이 섞인 울렁거리는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래 모범생들에게 놀라고 시간을 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장면에 경이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에 들어오니 에밀리와 삼촌이 두 팔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냉정한 이미지였는데 여행을 오니 저는 어리버리 소녀처럼 행동했어요. 에밀리는 저를 위해 서울 주변을 보여주며 역사적인 궁을 방문하고 경치 좋은 산을 올랐어요. 4일 동안 느낀 한국은 저에게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가 어우러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에밀리에게 은근 감동을 받았죠. 에밀리가 저를 한국 전통 다도에 데려간 날 바닥에 앉아 오미자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밀리 몇 년간 연락도 없다가 왜 나에게 전화를 한 거야? 라고 물으니 켈리, 사실 꿈속에 네가 나왔어. 꿈속에서 너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거든. 그 모습을 봤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한 거야. 어릴 적에 우리 굉장히 친했었잖아. 이러다 너가 과로사로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너에게 전화한 거야. 에밀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에밀리와 4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니 남은 기간 동안은 혼자 보내고 싶었어요. 일만 잘하지 혼자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에밀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여행에서 아침에 광화문에 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바쁘게 출근하고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을 보니 뉴욕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죠. 뉴욕에서도 한국 직원들은 되게 인정받거든요. 워커홀릭에 성실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유롭게 지켜보니 갑자기 죽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한국인들을 보며 반성하며 미래의 커리어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기가 없었던 눈에 총기가 나타나며 갑자기 열심히 일할 힘이 솟아났어요. 광화문에서 아침을 보내고 점심을 먹으러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죠. 뭔가 외국인들에게 유명한 식당보다는 한국인들이 주로 가는 식당에 가고 싶었어요. 돌아다니니 한국 아저씨들이 많은 백반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살짝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감자탕 주세요 라고 말하니 한국말 잘한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간단한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흘렀나? 아주머니가 바로 감자탕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빠른 속도잖아요. 미국에선 음식을 시키면 보통 2~30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펄펄 끓는 감자탕을 보니 조금 두려웠어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은 먹어본 적 없거든요. 아주머니는 베리 핫, 뜨거워. 후후 불어서 천천히, 슬로우 잇, 이라며 따스하게 말해줬어요. 아주머니의 귀여운 영어를 대충 알아듣고 저는 후후 입바람을 불며 시켜 먹었어요. 따끈하게 제 속을 채워주는 감자탕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래서 한국인들이 음식을 따뜻하게 먹나 봐요. 저는 따스한 서비스와 수준 높은 맛 퀄리티에 감동해 팁으로 5,000원을 두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어디를 갈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가씨, 헤이, 돈 두고 갔어. 라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It's yours. 팁. 이라 말하니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제 손을 펼치고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번역 어플을 켜서 팁이에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보여줬어요. 아주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음식 맛있으면 됐지 뭐 돈까지 주고 그려.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라 말하며 돈을 쥐어준 제 손을 토닥거리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국은 요즘 팁을 줘도 더 달라며 난리인데 한국은 오히려 팁을 거부하다니. 그저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만족한다는 그 태도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식당 아주머니조차도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본인의 일에 이렇게 열정이 있다니. 또 한 번 교훈을 얻고 저도 돈보다 먼저 고객들의 자산관리 퀄리티를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면 돈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허름한 식당에 괜히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었나 봐요. 역시 어른들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행이 끝나면서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거든요. 사무실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목적 의식과 깊은 감사를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열정을 되찾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의 번아웃을 치유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켈리님, 재밌는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참 열심히 살고 직업의식도 투철하죠. 이상 감동사연 왈칵이었습니다.